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자와식 부분에 중학교 1학년 A급 수학의 3단원 문자와식 부분에 A스텝에서 5문제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5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5문제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어려운 것만 뽑은 건 아니고요.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5문제를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뽑은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내부에 가로, 세로 평행한 선분을 그어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이렇게 바깥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세로로 평행선을 그어서 4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4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자, 그랬을 때 이 넓이가 A, B, C, 그리고 이 넓이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한 부분의 넓이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를 A, B, C를 사용해서 나타내봐라. 그리고 A, B, C가 각각 7, 11, 33일 때, 자, 여기가 7이고 여기 11이고 여기가 33일 때 이 넓이는 얼마가 전체 넓이. 자, 얘가 얼마인지 알면 전체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직사각형을 가로 세로로 평행하게 그었을 때 생기는 성질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이때 요 길이를 x라고 하고 요 길이를 y, 요 길이를 z, 자, 요 길이를 w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넓이는 XY가 되고요. 자, B라는 넓이는, 자, 이게 가로가 Y고 세로가 Z니까 YZ가 되겠죠. 그죠? 자, C라는 넓이는 Z와 W를 곱한 거니까 ZW. 그죠? 자, 그리고 여기를 P라고 해볼게요. 자, 이 넓이 P라는 넓이는 X와 W를 곱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잘 관찰을 해보면 어떤 성질이 생기냐 하면 이 A와 C를 곱하면 A 곱하기 C를 하면 X, Y, Z, W 이렇게 됩니다. 또 BP를 곱하면 여기 X, Y, Z, W 되죠. 그죠? X, Y, Z, W 다 곱한 거니까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A와 C의 곱과 B와 P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둘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C와 BP도 같습니다. AC와 BP가 같아요. 아이고. BP가 같아요. 자, 이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서로 곱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곱한 값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 자, 그래서 이제 남은 한 부분의 넓이를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남은 한 부분의, 자,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지워볼게요. 자, 이 남은 한 부분을 P라고 했을 때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BP의 곱과 AC의 곱이 서로 같아집니다. 따라서 남은 한 부분 양변을 B로 나누면 바로 이쪽은 P만 남죠. 그죠? 그래서 남은 한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남은 한 부분의 넓이는 B분의 AC가 되는 거죠. 그죠? B분의 AC가 바로 남은 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남은 한 부분의 넓이를 ABC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랬는데 대각선으로 있는 이 둘을 곱한 다음 얘를 나눠주면 바로 이 넓이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곱한 것과 이 둘 곱한 것이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ABC의 넓이가 7, 11, 33일 때 얘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11 곱하기 X는 7 곱하기 33이에요. 따라서 X는 11분의 7 곱하기 33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니까 37에 21. 그죠? 자, 이와 같은 조건에서 자, A, B, C가 각각 7, 11, 33일 때 X의 넓이가 21입니다. X의 넓이가 21.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21이 되니까 전체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X 또 답 쓰면 안 돼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체 넓이는 A, B, C, P 다 더하는 거니까 7, 11, 33, 21 요것들을 다 더한 것이 전체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글씨가 오늘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지지? 자, 전체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넓이가. 그래서 요 놈을 더하면 얼마죠? 40. 요 놈을 더하면 32. 그래서 72가 전체 넓이가 됐습니다. 이 넓이에는 지금 뭐 센티미터나 제곱 센티미터나 이런 넓이에 대한 제곱 센티미터나 제곱 미터나 이런 단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한 이 식에서도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둘을 서로 곱한 것과 이렇게 둘을 곱한 것이 항상 같아진다라는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로 제가 뽑은 것은 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뭐냐. 자, 보세요. 수직선 위에 3개의 3에 대응하는 점이 있다. 3에 대응하는 점이 있다. 수직선 위에 3에 대응하는 점 A가 있다. 이 수직선 위에 또 다른 점 M을 잡았어요. 또 다른 점 M을 잡고 점 A에서 M과 대칭인 점을 N이라고 할 때 M에 대응하는 수를 X라고 하면 N에 대응하는 수를 X에 관해서 나타내봐라. 자, 되게 말이 길어요. 그죠? 자, 일단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조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 3에 대응하는 A라는 점이 있어요. 이 직선 위에 또 다른 점 하나를 잡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M을 잡을 수도 있고요. 3보다 작은 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자, M이라는 점을 잡고 A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점, A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점, 어라? A에 대해서 M과 대칭인 점, 이렇게 되겠네요. M과 대칭인 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점을 N이라고 하자. 자, M에 대응하는 수를 X라고 그럴 때 이 N에 대응하는 점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죠? 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함수에 가면 배우긴 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수직선을 배우게 되는데 자, 이때 이 A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 점 A는 바로 M과 N의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중점이에요. 중점. 그죠? 중점. 자, 중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가면 배울 텐데 여기가 중점이 이제 중점을 A라고 하죠. 이 문제 혼란스러우니까 A, 그리고 여기가 M, 이 반대편이 N. 거꾸로 적었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됐다고 쳐요.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라고 해보세요. 이때 이 대응하는 점이 뭐가 되느냐? 이 대응하는 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5칸이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칸. 그죠? 자, 10에서 5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5칸이에요. 5칸. 그 중에서 2칸 반, 2칸 반 이렇게 가면 되겠잖아요. 그죠? 5보다 2칸 반, 2.5 큰 수기 때문에 여기가 7.5가 됩니다. 7.5. 그런데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 거리를 구해서 그것의 반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또는 여기서 그것의 반만큼 빼준다. 이렇게 해주면 중점이 나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 5와 10과 7.5의 관계를 잘 보면요. 5하고 10을 더해서 반 나누면 바로 중점이 돼요. 가운데 있는 수는 이 둘의 합의 반이다. 이런 얘기죠. 합의 반. 그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부호가 헷갈리니까 아직 1학년들이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 부분을 샥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1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어딘가 0이 있으니까 전체 거리가 얼마냐면 18이에요. 18. 자, 그런데 18의 반은 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9만큼 올라가야 돼요. 마이너스 8에다가 9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려면 9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9만큼 내려가도 되기 때문에 10에서 9를 빼주면 1이 돼요. 같은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중점 1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이 8과 10을 더해요. 마이너스 8과 10을 더해서 반 나누면 이 위에는 2가 되고 분모가 2니까 결국은 1이 되죠. 그죠? 이 1이 바로 이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은 우리가 이 둘을 더해서 반 나누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공식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공식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 양쪽 끝에 A와 B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점은 A 더하기 B의 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중점이다. 가운데 있는 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이것을 마찬가지로 P라고 해볼게요. P. 그러면 이 P와 X를 더해서 반을 나누면 3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P의 값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P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6에서 X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반대편의 좌표는, 이 반대편의 좌표는 요 값을 나타내는 수는, 대응하는 수는 6-X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 보면, 자, X가 이쪽에 있지 않고, 만약에 X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 있다. 그럼 대칭인 점 여기가 M이 되는 거고 여기 대칭인 점이 N이 될 텐데 여기가 P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P가 되면 똑같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3이라는 숫자는 X랑 P랑 더해서 반을 나눈 그 중점이 되는 거니까 자, 양변에다 2를 곱하면 6에 x 플러스 p가 되고요. 우리가 p를 찾아야 되니까 x를 이항해야 되겠죠. 그죠? p는 6-x 똑같습니다. 그래서 3의 왼쪽에 있을 때나 오른쪽에 그 m이 있을 때나 그 방법은 똑같다. 따라서 대응하는 n의 수는 대응하는 n의 수에 대응하는 값은 x에 대해서 나타내면 6-x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중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 뽑은 문제는요, 연립방정식이나 또는 방정식의 활용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뽑았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a가 있다. a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차이가 9의 배수가 됨을 증명하여라 그랬어요. 9의 배수가 됨을 증명하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숫자는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곱셈 기호가 생략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위에다가 바를 그어서 선생님이 표시를 할게요. 아, 이거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x가 만약에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7이다 그러면 37이잖아요. 그죠? 이게 37인데 이게 3 곱하기 7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바를 쓴 거예요. 문자로 된 식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문자로 된 식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요 수를 문자로 된 식이기 때문에 문자식의 표현 방법에 따르면 10x 플러스 y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 하면 이거 자리를 바꾼 거예요. y와 x를 자리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문자식으로 쓰면 10y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꾼 수와 처음 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두 수의 차가 9의 배수다 그랬어요. 차가 9의 배수. 자,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보면 뭐가 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x 플러스 y와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플러스 x. 자, 이 두 식을 차를 해봤더니
자, 10x와 여기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9x가 되고요. 자, 여기 y에서 마이너스 10y를 마이너스 10y를 더해주니까 또는 10y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 9y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9로 분배법칙으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y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뭐기 때문에 이게 9의 배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9의 배수. 그죠? 9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흔한 얘기인데 차는 9의 배수가 되는데 합은 뭐가 될까요? 합은 항상 11의 배수가 됩니다. 11의 배수. 자, 예를 들어서 A와 B의 합을 구해볼게요. A와 B의 합을 구해보면 10x 플러스 y와 10y 플러스 x가 되니까 자, 괄호를 풀어서 계산을 하면 11x 플러스 11y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1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릿수를 자리를 바꾼 수와 서로 합을 해보면 11의 배수가 되고 빼보면 9의 배수가 되는데 11의 배수가 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2와 23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5가 되니까 당연히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근데 뺐을 때 9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은 중학교 1학년 방정식의 활용이나 2학년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릿수를 바꾸면 9의 배수가 자릿수를 바꾸어서 빼면 9의 배수가 되고 중요한 것은 요건데 9의 배수 중에 뭐가 되느냐까지 알 수가 있어요. 9의 배수 중에 뭐가 되느냐. 요 9 곱하기 얼마냐면 요게 앞뒤 숫자의 차예요. 차. 물론 x가 크고 y가 작으면 이렇게 빼면 양수가 되지만 이걸 빼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앞뒤수의 차라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앞뒤의 숫자의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추가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는 암산으로 이러한 종류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74와 47을 이렇게 빼보면 이게 9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9의 배수 중에 뭐가 되느냐? 9의 배수니까 9 곱하기 뭐가 되잖아요. 그죠? 얘는 바로 뭐냐면 7과 4의 차이 3. 4와 7의 차이 3. 그죠? 앞뒤수 바꿔 쓰니까 차는 똑같으니까 여기 3, 9, 27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9의 배수가 된다가 끝이 아니라 요 앞뒤수의 차만큼 곱해져서 3, 9, 27이 된다는 겁니다. 74에서 47을 빼면 27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방정식의 활용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져갈게요.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문제는 좀 문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도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농도 문제. 자, 요거보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농도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알기 위해서 좀 간단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두 개의 용기라는 거는 커리지가 아니죠. 이건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그죠? 예. 두 개의 그릇에 각각 5%의 소금물 xg과 8%의 소금물 x 플러스 10g이 있다. 두 그릇의 소금물을 섞었을 때 몇 퍼센트 농도가 될까라는 겁니다. 그죠? 몇 퍼센트 농도가 될까? 자, 우린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5%짜리 xg하고 자, 이 8%짜리 x 플러스 10g을 섞으면 얼마가 되냐면 2x 플러스 10이 됩니다. 10g이 돼요. 근데 여기 농도는 모르는 거죠. 농도를 모릅니다. 자, 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농도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죠? 농도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농도가 뭔지 봐야 되는데 농도는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농도는 백분율이에요. 그죠? 백분율.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는
전체 중에서 소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EX 그리고 전체 EX 플러스 10 중에 소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이 되니까 요게 농도입니다. 그래서 두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적고서 100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소금이 얼마 넣냐. 자,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이 전체에 대해서 소금 물 중에 100분의 농도, 그죠? 자, 이걸 하면 소금의 양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의 양은 얼마냐면 X 중에 100분의 5가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은 X 플러스 10 중에 100분의 8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자, 이거 소금의 양을 더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농도를 보세요. 소금의 양을 더해서 이 합의 양으로 나눠줘야 돼요. 2X 플러스 10. 야, 근데 곱하기 100 들어가죠. 그죠? 야, 이 식을 보세요. 이게 지금, 자, 이것의 농도예요. 자, 그런데 이 분수 안에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을 분수 안에 분수식을 바로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 자, 그런데 번분수 풀이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 간단히 여기 있는 100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100은 어디에 곱해집니까? 곱하기 1분의 100이니까 분자에 곱해져요. 그죠? 분자에 곱해주기 때문에 굳이 번분수의 계산을 몰라도 돼요. 자, 이 100을 이 위에다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10에다가 100이 여기 곱해지면 사라지고 5x. 왜요? 8에 x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죠? 왜 밥 먹게요? 알았어요. 8에 x 플러스 1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괄호 있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 2x 플러스 10분의 자, 5x랑 8x랑 더하니까 13x 플러스 여기 8 분배 법칙 하니까 80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농도니까 퍼센트입니다. 자, 요 식이 좀 여기 그림이 앞에 글씨가 커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값이 바로 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을 한 번 더 적어주면 2x 플러스 10분의 13x 플러스 80%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좀 식이 복잡하죠. 그죠? 그럼 이런 걸 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외워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 섞은 것의 농도는 요 숫자와 요 얘와의 관계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래서 비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비율. 그 비율만 알면은 사실은 이 둘을 섞었을 때 농도는 그냥 암산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농도가 정해진다는 거는 얘와 얘의 비율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농도를 알면 이 비율을 알고요. 여기까지 다 알면 이것의 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탑 5의 다섯 번째 문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자, 요것은 성량계비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늘여놓은 것이다. 그럴 때 n번째 성량계비를 식으로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는 몇 개냐? 성량계비가 5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량계비가 5개에다가 원래 있던 5개에다 3개가 늘었으니까 8개네. 자, 그 다음에는 그 앞에 있는 모양이니까 8개에다 3개가 또 늘었으니까 11개네. 이렇게 바라보면 이 숫자들의 규칙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숫자들의 규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도 계산 과정도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자, 요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원래 있던 5에다가 3개가 늘었다.
원래 있던 5에다가 3개가 넣은 다음 다시 3개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찾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요. 다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얘예요, 얘. 첫 번째 것이 5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것이 얘가 되고 세 번째 것이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 뒤에 0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 숫자와 이것과 이 숫자와 이것들을 연관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자, 5 플러스, 자, 이 수가 1인데 여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더해져 있잖아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 5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3을 요 2하고 규칙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1 마이너스, 아이고, 1이 아니고 여기 2에 의해서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바로 뭐냐 하면 5 플러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잖아요. 두 개. 그죠? 그러니까 2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쓰면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 얘가요. 두 번째는 요게 2고요. 세 번째는 요게 3입니다. 변하는 게 없죠. 그죠? 변하는 게 없어요. 얘만 달라져요. 나머지는 이놈하고 여기도 3을 써야 되겠다. 자, 이거 너무 좁아요. 플러스 3 곱하기. 자, 여기다 3을 쓰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0이니까 어차피 0에다 3 곱하면 0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5라는 것이 다 똑같이 항상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 3이라는 수도 항상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도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숫자가 달라질 때마다 이 식에서 달라지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n번째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n번째는 n번째 수는 바로 알 수 있죠. 5 그대로고 플러스 3 그대로고 곱하기 여기는 n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가 되겠죠. 그죠?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니까 요것이 바로 뭐냐, 고등학교에 가면 수열을 배우는데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겁니다. 일반항이 뭐냐, 바로 n번째 나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잘 알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식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 셀 때 계산을 해서 쓰지 말고 식으로 생각을 해라. 식으로. 그리고 그냥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앞에 변하는 이 값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요 표식 요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요거 달라지는 게 뭔지를 표시해야지만 n번째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일반항, 즉 n번째 항을, n번째 나오는 그 모양을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교과서마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만 함수를 잘 할 수 있고요. 함수.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거 뭡니까? 수열, 그죠? 수열도 다 함수예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수열, 또는 방정식, 예? 함수와 방정식, 함수와 방정식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5개를 선택한 것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뽑은 문제 이외에도 A급의 A스텝 또는 B스텝, C스텝도 괜찮아요. 2단원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규칙적으로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